김대성 목사의 한국 교회사 이야기,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목요일에 만나는 5분 컬럼 김대성 목사입니다. 한국 교회사 이야기,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오늘은 그 5번째, 정원처럼 시작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살려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자연은 사람의 손길이 닿아서 더 아름답게 되고, 더 아름다워진 자연 때문에 사람들도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정원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요, 믿음이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더 아름다워가는 그런 정원과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에 정원을 갖고 가듯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음 선교사가 온 게 1884년이었고 지금부터 138년 전이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회와 미국 감리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이후에 선교사들의 숫자는 더해갔습니다. 선교사들을 보낸 교회도 다양해져 갔습니다. 지금도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수도 서울과 외국의 관문이 되던 부산에서 그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대였던 젊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세울 교회는 서양의 교회를 복제하여 옮겨놓는 것이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자립적인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본국에서는 서로 경쟁했고 때로는 대립하던 교단 출신들이었지만 한국 교회 개척을 위해서 서로 협력했습니다. 서로 반목하던 미국의 남장로교, 북장로교는 물론이고 감리교회, 호주교회, 캐나다교회까지 한국의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데 한마음 한손을 모았습니다. 이런 협력 가운데 가장 큰 결실은 선교 활동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담당하는 교계 예양이라고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 교계 예양 협정의 근본 목적은 각 교회 혹은 선교사들 간의 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는 중첩을 피하고 돈과 시간과 힘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협정은 처음에 미 북감리교회와 미 북장로교 사이에 1892년에 시작했습니다. 세부 원칙도 포함했는데요. 그 중에는 예를 들어 5,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에는 여러 선교회가 활동하지만 그 미만에서는 한 선교회만 활동하고 다른 선교회는 다른 지역에서 이동하여 선교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남장로교회는 전라도와 충청도, 호주 장로교회는 경상남도, 캐나다 선교회는 함경도, 미국 북장로교회는 평안도, 황해도 및 경상북도를 분할하여 맡았습니다. 후에는 이제 감리교도 자기 지역을 정해서 선교에 집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나눈 선교 정책은 많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에 선교적 오지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사무엘 마펫 선교사를 비롯한 시카고 출신 선교사들은 평양을 중심으로 여러 지방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버지니아 출신인 두리와 레널즈는 전라도에서 개척 선교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각 도서 지역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1909년에는 미 북장로교회가 부산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호주 장로교회가 전담하는 등 한국의 미개척지 교회 선교의 동력이 되는 중요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물론 비판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꼭 식민지에서 했던 제국주의자들처럼 임의대로 구역을 나누어서 본부도 세우고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도는 지역을 나누어 전도하는 데 있었고 지역을 나누어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지역을 나누어 고생하고 수고할 것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어려운 지역을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에는 자연은 더 아름답게 되고 사람과 조화를 이룹니다. 한국교회 처음 선교 이야기는 선교지를 나눈 정원과 같았습니다.
서로 어렵게 여기던 지역을 선교 협력을 위해서 정원을 가꾸듯 분명한 목적으로 한국교회를 위한 실천이 있었습니다. 편리함이 미덕인 시대입니다. 경쟁이 가치관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정원을 다듬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랑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시고 매코믹 신학교 겸임 교수인 김대성 목사님의 한국 교회사 이야기,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